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축전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 회로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 저항이 회로의 직렬 병렬로 있었을 때, 가변 저항 스위치가 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 이제 축전기에 대한 특징들 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전기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요게 이제 저항이랑 굉장히 좀 특징이 좀 있어요. 다른 특징이. 그럼 저항은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예요.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평행판 축전기만 일단 다룰 겁니다. 물론 이제 심화가 지면 원통형 축전기, 구형 축전기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평행판 축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평행판 축전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돼요. 자, 건전지 회로 있고요. 양쪽에 자, 전압이 V라고 하는 건전지의 양쪽에 도체판입니다. 양쪽에 도체판이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전지의 기전력 때문에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서 오른쪽 도체판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요. 왼쪽 극판은 뭘로 대전되냐면 플러스 극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대전이 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축전기 왼쪽에 플러스 Q, 오른쪽에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Q라고 할 거예요. 저장된 전하를 Q라고 하고, 자, 모든 축전기들은 축전기의 물리적인 특성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물리적인 특성값을 나타내서 얼마만큼의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그릇과 같은 연들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도체판의 면적을 A라고 할 거고요. 극판 사이의 거리가 있죠? 이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축전기는, 자, 요 물리량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한 값, 단위는 쿨롱스입니다. 전기 용량이에요. 자, 이건 물리적인 특성값이라고 했습니다. 축전기의 물리적인 특성값, 전기 용량이라고 해서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입실론 제로는 물리상수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두 축전기 도체판 사이의 공간에 진공이면 진공 유전율 들어가고요. 요 사이 공간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으면 유전체의 유전율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D 입실론 제로에다가 D분의 A라고 해서 단면적이 클수록 전기용량 크고 극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전기용량은 작은 값을 갖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당연하게 여러분들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극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은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고 단위로는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또 에너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저장되는 에너지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2C분의 Q 제곱,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축전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 물리량.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그 다음에 전기 용량, 그 다음에 저장되는 에너지, 요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랑 그대로 대응이 되냐면, 우리 좀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 회로에서 배웠던 저항에서의 일과 그대로 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우리 CV라고 표현했죠. 그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또 이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C분의 Q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이렇게 대응돼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IR에 그대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자, 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전압은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저항의 정이라고 하는 로 곱하기 L분의 S라고 하는 값에 또 그대로 대응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전기 회로에서 저항은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저항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이 좀 달라요. 축전기는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저항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식이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기 용량, 그다음에 소비 전력 이렇게 우리 전기 에너지, 저장되는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로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나중에는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저항 배웠고, 오늘은 지금 축전기 배우고 있는데, 우리 전기 회로에서는 주인공이 3명이 있어요. 자, 우리 RLC라고 하는 우리 저항과 축전기와 코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는 RLC를 배우는데,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일단 전기 회로에서는 저항하고 축전기를 먼저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기 용량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면 좋은 축전기예요.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수록 오랫동안 여러분 뭔가 우리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축전기 같은 거, 배터리, 여러분들 핸드폰의 배터리라든가 노트북의 배터리 이런 것들도 다 축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서 오래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자, 요 식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야지 우리 전기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전기 용량 증가시키는 방법, 면적을 증가시켜 주면 되고 극판사의 거리 가깝게 해주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 유전체를 여러분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모든 유전체에는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유전체들의 유전율은 자, 진공 유전율보다 항상 큰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을 정의했었냐면 우리 전하에 대한 이제 전작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물리량 유전체에서 일어나는 유전 분국 정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유전 상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웠습니다. 유전 상수를 보통 카파라고 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고, 만약에 진공이 아니라 유전체를 삽입하면 자, 카파 입실론 제로라고 해줄 수가 있어서 자, 얘가 항상 1보다 큰 값에 해당됐었어요. 그래서 유전체를 삽입하면 자, 유전 상수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합니다. 라는 것들로 우리는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자, 3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에너지 좀 전에 자, 요 식이 나왔었는데 우리 요거 잠깐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우리 3번째를 보면 전기 에너지,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는데 자, 요거를 자, 요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이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Y축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거예요. 자, Q는 CV라고 하는 식에서 그래프가 1차 함수로 나오게 되고 그럼 기울기가 우리는 전기 용량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면적을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여기를 만약에 V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Q인데 얘는 왜 CV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 면적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어서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QV. 또는 여러분 Q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면 CV 집어넣어주면 우리 2분의 1 CV 제곱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V 대신에 C분의 Q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2C분의 Q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도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도 요 그래프를 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축전기에 정리되는 전하량,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는 이런 기울기와 면적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축전기에 대한 여러분들 직렬 병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병렬 정리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축전기가 직렬 병렬로 연결되어졌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 저항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흘러갔어요? 전류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축전기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축전기는 양쪽에 이렇게 도체판으로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축전기는 저장된 전하량, 전기 용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건전지를 보시면 오른쪽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쌓이게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요 공간을 잠깐 좀 설정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요렇게 해서 내가 임의에 닫혀져 있는 공간을 잠깐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좀 넓적한 H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도체죠. 도선도 있고 지금 도체판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중성이에요. 건전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대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전류는 전자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이었었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흘러갔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대전되는 이유는 도선에 있는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건전지를 지금 연결했어요. 건전지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선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르르르 이동해 갑니다. 전자들이 자,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Q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Q. 그러면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반대편 쪽 도체판에는 뭐가 쌓이게 되냐면 플러스 Q가 자, 이렇게 쌓이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자, 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중성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플러스가 쌓이니까 왼쪽에는 뭐가 쌓이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쌓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Q가 쌓이게 돼요. 그럼 또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왼쪽엔 또 플러스 Q가 자, 이렇게 쌓이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왼쪽에 쌓인 전하량, 축전기에 쌓인 전하량과 오른쪽 축전기에 쌓인 전하량 반드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렬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반드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Q1과 Q2는 반드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왼쪽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V1, 오른쪽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V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V1은 C1분의 우리 축전기 Q는 CV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C1분의 Q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V2는 C2분의 Q2라고 하는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너무 V는 IR만 생각하면 안 돼요. 축전기에서는 Q는 CV라고 하는 식을 사용합니다.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1 플러스 V2에 해당되고 V1 대신에 C1분의 Q1 C1분의 Q1, 그 다음에 V2 대신에 C2분의 Q2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Q1과 Q2가 다 동일해서 다 약분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다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만 여러분들 남게 되는 상황들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저항과 좀 다르죠? 반대예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전체 저항 그냥 더해주면 됐었지만 축전기가 직렬로 되어져 있을 때는 반대로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합성 전기 용량 또는 전체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얘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을 계산해서 역수를 취해 준 값. 이게 우리는 합성 전기 용량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기는 전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량과 전기 용량을 가지고 양단의 전위차. 우리 지난 시간에 전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전위차로 표현해 주는 것들 잘 익숙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왼쪽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오른쪽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합성 전기 용량,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병렬로 갑시다.
그럼 병렬은 이건 좀 비슷해요. 우리 저항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해요. 자, 우리 건전지의 전압이 V면 위에 있는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도 V, 밑에 있는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도 V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 그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전자들이 이동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전이 될 거잖아요. 이때 공급되는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Q라고 하는 전하가 공급돼서 자, 위쪽으로 나눠지는 전하량을 Q1, 밑으로 나눠지는 전하량을 Q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Q1, Q2라고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하는 나눠지네요. 그럼 자, 이런 관계 성립합니다. 자, 전압은 동일하고 대신 이 도선에서 공급되는 전하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 가지니까 Q1과 Q2를 더한 값이 전체되는 Q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Q1 대신에 C1V1, Q2 대신에 C2V2를 표현해 주면 자, 이렇게 전체 하나의 축전기로 볼 수 있어서 뭐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전압이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V1, 2를 다 지우고 자, 나머지 표현해 주면 자,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전체 합성 전기 용량은 C1 플러스 C2라고 하는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던 우리 병렬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전기 저항하고는 또 이런 반대네요. 우리 저항은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고 병렬일 때는 합성 저항을 역수를 취해서 더해줬는데요. 축전기는 반대로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역수를 취해서 더해주고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그냥 더해주는 게 우리 합성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전기의 연결도 저항이랑 비교하면서 꼭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C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자,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합성 전기 용량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그럼 얘는 바로 그냥 3C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죄송합니다. 3C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축전기는 전기 저항이랑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C분의 1, C분의 1, C분의 1 더해서 역수를 취해 주는 거니까 얘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3분의 C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돼요. 병렬은 그냥 더해서 3C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기 저항이랑 반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네 둘 먼저 할게요. 얘네들 합하면 C예요. EC죠, EC. CC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얘는 C입니다. 그럼 이때 EC하고 C가 지금 어떤 연결? 직렬처럼 볼 수 있으니까 자, C분의 1 더하기 EC분의 1 더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 3분의 2C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부터 계산할까요? 자, 요거 계산하면 우리 얼마가 돼요? 2분의 C에 해당되고, 자, 위가 C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병렬이니까 그냥 바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C라고 하는 값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로 분석할 때 축전기의 합성 전기 용량은 자,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직렬이네요. 이거 좀 간단하죠? 자,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전하량, 축전기, 등등등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에너지도 구하세요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전기 용량 주어져 있고, 자, 전압이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직렬로 연결되면 뭐가 동일하다라고 했죠? 우리 전하량이 동일하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을 한번 써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Q는 CV에서 이 Q가 지금 동일합니다. 그럼 Q가 동일하면 C하고 V는 여러분 혹시 무슨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 우리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즉 전기 용량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3대 4예요. 3대 4. 전기 용량이 3대 4면 자 35V라고 하는 전압이 나눠갔습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V2라고 할 거예요. 그럼 V1과 V2는 몇 대 몇으로 나눠갔습니다. 전기 용량이 3대 4니까 전압은 반비례 관계로 나눠서 4대 3으로 나눠갔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4대 3이에요. 그럼 자, 35V를 4대 3으로 나누면 4대 3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7분의 4를 곱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20V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자 15V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35V를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자 우리 4대 3 전경량과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압 구했고요. 그럼 전하량 자 우리 어디에 왼쪽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를 Q1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곱해주면 되죠. 자 CV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6 곱하기 20. 근데 단위를 좀 조심해 주세요. 자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 마이크로페럿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Q2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어차피 동일한 결과 나옵니다. 근데 보면 우리 8 곱하기 15 하니까 똑같네요. 그렇죠? 얘도 동일하게 우리 얼마가 나와요? 자, 좌변 계산하니까 우리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들 120 마이크로 쿨롱 나왔죠? 그럼 우변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얼마로? 8 곱하기 5 했습니다. 8 곱하기 15. 8, 5, 40에 또 해주니까 똑같이 120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는 특징들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도 계산할까요? 에너지 좀 다르네요. 얘는 2분의 1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여기는 저는 CV제곱 쓸게요. CV제곱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우리가 얼마로 V의 제곱 20의 제곱으로 자, 요렇게 계산해 주셔서 자, 얘는 우리 약분대에서 우리 3 될 거고요. 자, 얘는 400이니까 사람 12, 1200. 요 단위를 조금 조심해 주세요. 우리 어떤 단위를 써야 되냐면 마이크로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는 계속 얘는 살아남아 있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계속 여러분들 있을 거니까. 자, 근데 U2는 좀 달라요. U2는 2분의 1 곱하기 C가 8이에요. 근데 V가 15의 여러분들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위도 당연히 마이크로 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동일하지만, 에너지는 다르게 저장되는구나, 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직렬 연결에 대한 특징들 얘기했고요. 자, 기출문제. 그러면 이렇게만 배운 거 가지고도 우리 기출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좀 더 우리 심화 때 더 많이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축전기만 등장하는 회로 잘 나오지 않아요. 저항만 등장하는 회로는 가끔 나오는데, 자, 그건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을 배우고 나서 정리할 거고, 일반적인 모든 기출문제는 이렇게 저항과 축전기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 설정하는 거, 배운 거 적용하셔야 되고요. 축전기에 저장되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두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C하고 V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것을 지금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항과 축전기가 같이 등장하는 회로를 분석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회로는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될 거, 먼저 이 회로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회로인지 안 흐르는 회로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축전기가 있으면 절대로 그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죠? 축전기가 있는 쪽은 절대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 혹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냐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 이렇게 내려가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지금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축전기 없죠. 오른쪽 여기는 축전기 있어서 전류 올라가지 않아요. 밑에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류는요 한 바퀴를 이렇게 폐회로를 돌아서 순환을 해야지 전류가 흘러가는 거지. 전류가 흘러가다가 여기 축전기가 있어서 아예 막혔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회로 전류 그런 전류 없어요.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전류 가다가 막혔네. 그래서 되돌아오는 전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류는 항상 이렇게 폐회로를 한번 순환하는 경우에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거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여기를 전위를 여러분들 0으로 잡을게요. 우리 위를 설정해야지 전위 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건전지를 지나면 전위가 높아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를 V라고 설정할 거예요. V.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개의 저항은 지금 무슨 연결처럼 볼 수 있냐면 이거 병렬 아니에요. 전류가 나누어지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은 다 직렬입니다.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직렬로 두 개의 저항이 있으면 V라고 하는 전압은 또 동일한 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서 걸립니다. 위에 있는 저항 2분의 V, 밑에 있는 저항도 2분의 V가 되는데 우리는 뭘로 위로 설정해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냐면 2분의 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여기에 전위는 여기 2분의 V라고 할 거고, 자, 아무것도 없으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2분의 V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네요. 전류가 또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또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2분의 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위는 다시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다시 0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 0, V, 2분의 V, 2분의 V 이렇게 전위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전위를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도 전위가 0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항이 있지만 여러분들 도선에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슨 취급해 주면 되냐면 그냥 도선 취급해 주면 됩니다.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이면 여기도 전위가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전위가 0, 여기도 전위가 0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전위가 2분의 V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분의 V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위를 설정해서 각 지점의 전위를 각각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중요한 정보. 전류가 흘러가는 저항만 우리 전위 차가 형성이 됩니다.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선 취급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위가 0이면 여기도 전위가 0. 그럼 당연히 위에도 0, 밑에도 0. 자, 여기가 전위가 2분의 V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아래도 전위는 2분의 V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C는 나와져 있으니까 뭘 알아내는 게 목적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축전기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요걸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위에 있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V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위 양단의 전위차는 V고요. 아래에 있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2분의 V입니다 라고 우린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V하고 2분의 V.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축전기 저장되는 전하량 여기를 Q1이라고 하죠. Q1은 CV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밑에 있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를 Q2라고 한 다음에 얘는 C 곱하기 2분의 V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두 개 더한 값 얼마에 해당됩니다? 2분의 3CV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자, 우리 저항도 지난 시간에 배우고 우리 축전기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자,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우리 전위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전위차를 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축전기는 뒤에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RC, 충전, 방전, 회로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자, 문제 꼭 또 기본 문제에 있는 것들, 기초 강의에 있는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